참 좋은 NTV 아리랑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세종시에 그리고 세lum동에 새뜸마을 9단지 아파트 경매물건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세lum동에 낙찰된 경매물건이 두 건이 있죠. 세lum동 새뜸마을 1단지 물건하고 그리고 새뜸마을 12단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9단지 물건이에요. 금성백조 예미지 아파트 경매물건입니다. 최근 낙찰된 그 두 건을 가지고 얼마에 낙찰될 것인지 이제 판단을 해볼 거고요. 이 물건에서 후순위 가처분 그리고 전 소유자의 가압류에 관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lum동 새뜸마을 9단지 903동 7층 물건이에요. 와, 층 좋아요. 그런데 좀 높으면 좋겠죠. 왜냐면 그 앞에 등산로가 있는데 7층 정도면 그 등산로 위에 살짝 보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되고요. 감정 가격이 12억 3,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한번 유찰돼서 8억 6,240만 원이 최저가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이제 8,6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고요. 8,624만 원이에요. 108타입입니다. 강제 경매 사건이고요. 다른 경매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중복 경매 사건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이 2017년. 세lum동 새뜸마을은 거의 다 2017년 4월, 5월, 1월달 그래요. 그리고 면적은 108 타입이라는 게 나오고요. 가격 시점이 22년 5월 10일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쯤부터 가격이 살살살 떨어지고 있었죠. 가장 높이 거래된 12억대 13억 얼마였거든요. 또 최고가가 이 정도 가격을 준해서 감정평가를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17년 8월 21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물건을 보면 소유권 이전 요게 일단 포인트예요. 근저당이 있죠?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소멸. 그러면 이제 이상이 없겠죠. 이렇게만 보면 간단합니다. 권리가 다 소멸되면 인수되는 게 없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처분이 소유권에 관한 거예요. 이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이 만약에 있는데 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이 다툼에 의해 가지고 낙찰자의 소유권이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물건이 있다면 요 사건 검색을 해가지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후순위 가처분이 원래의 원칙은 소멸이지만 인수될 때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물건에서의 가처분은 임무를 다 했어요. 그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청구권 가등기인데 이제 가처분인데 이것은 소유권을 받아왔기 때문에 말소다. 원래는 말소했어야 되겠죠. 네, 말소가 안 된 거고요. 여기 근저당 이후로 전부 다 그러면 말소.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이 가압류예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는데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예요. 전 소유자의 가압류.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전 소유자의 가압류는 인수다. 왜냐면 배당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전 소유자의 가압류라 하더라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인수할 이유가 없겠죠. 배당을 받고 소멸한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현 소유자의 채권자들보다 먼저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근저당, 현재 여기에 근저당이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근저당이 없을 때는 법원에서 이것을 인수할 것이냐 아니면 소멸할 것이냐 라는 거를 매각물권명세서에 써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무조건 소멸입니다. 그냥 인수될 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없다라고 보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근저당권자가 이 금액을 전부 다 변제 받아가고요. 그리고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 1억 6천인데 원래 가압류는 채권입니다. 채권이면 안분 배당을 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 전 소유자의 가압류는 현 소유자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 배당에 이쪽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1억 6천까지 다 먼저 배당에 받아가고요. 그러면 5억 6억 정도가 전 소유자의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아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 소유자로 넘어와서 요 근저당 1억을 받아가고요. 그 다음에 요 가압류권자 이분 경매 신청했잖아요. 선순위 경매 사건입니다. 이분이 받아가는 거예요.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받아가겠죠. 7억, 6억, 7억. 그러면 9억대 낙찰되면 2억 정도 받아갈 테고요. 8억 정도에 낙찰된다면 한 1억 조금 넘 받아가겠죠.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받아갈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정도밖에 만약에 못 받아간다 하면 이분이 입찰에 들어오는 게 맞겠죠. 어느 정도 선에? 9억 정도 선에 아니면 9억 한 5천 정도? 이 정도 가격에 입찰 들어온다면 본인의 채권도 거의 다 변제를 받고 다는 아니겠지만 변제를 받고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나머지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 충당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권자 이분은 뭐 적으니까 크게 영향이 없고요. 그러니까 대여금, 빌려준 돈을 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돈이 왜 빌려줬겠어요? 여기 보면 2014년 9월 24일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 하면서 이 돈을 빌려줬을 거예요. 아마 이분한테. 이분 받아오면서 돈이 없으니까 대출도 많이 받았잖아요. 대출 이분한테 다 받게 만들고 나서 뭐 돈을 빌렸거나 뭐 했겠죠. 제가 볼 때는 이거 분양권 하여튼 좀 심란합니다. 이건 이분들끼리의 막 물론 다툼이 있을 거예요.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돈 빌려준 거에 대한 그걸 가지고 지급 명령해서 경매 신청해서 나온 겁니다. 자, 이제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면 뭐 임대차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분양권 해가지고 소유권을 받아왔어요. 그럼 현재 소유자가 점유를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비고란에 아무것도 없죠. 전소유자 가압류만 있었다면 만약에 근저당이었고 그럼 여기에 뭐 인수조건이라든지 뭐 소멸조건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었을 겁니다. 권리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권리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가격만 보면 되겠죠 뭐.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방이 4개 그리고 드레스룸 넓죠.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발코니도 이 정도면 뭐 넓은 편이에요. 이거 엄청 넓어요. 그리고 주방도 보면 만듯반탄이 넓죠. 여기에 뭐 수납 공간이라든지 냉장고 자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뭐 거실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넓은 것 같고 괜찮습니다. 108 타입이에요. 가격을 볼게요. 아실에서 보면 월세는 한 3천에 140, 전세는 한 3억 5천에서 3억 8천 정도 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가 예미지입니다. 국세청 바로 앞이고 BRT 라인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BRT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백화점 부지죠. 백화점 부지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여기 보면 근린공원 있잖아요. 이렇게 근린공원 바로 단지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 찍은 거 있어요. 그 영상에 보시면 제가 이 공원 쪽에서 영상을 촬영했어요. 한번 영상 보시고요. 자, 이제 매매 사례입니다. 매매 사례를 보니까 12억에 거래됐고 최고가는 13억에 거래됐고요.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1년에 하나 그리고 20년도에 좀 거래가 좀 많이 됐어요. 그나마도 뭐 한 10건도 채 안 돼요. 그리고 쭉쭉쭉 거래돼서 이제 거래가 지금 요즘 뭐 한 4억도 떨어지고 5억도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3억에서 5억 떨어졌다라고 하면 얼마예요? 8억 되죠? 근데 한 4억 정도 떨어졌다고 보면 요 정도 가격 8억 8천 요 정도 가격이 낙찰가에 적합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현재 나와 있는 네이버에서 나와 있는 광고를 보니까 전세는 뭐 한 3억 8천 요거는 좀 그렇고요. 요거 14억 정도 뭐 매물이 나왔는데 이렇게 거래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리고 200세대가 되네요. 이제 9단지는 200세대고 총 6개 동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주차 대수는 1.7대 1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세대수가 작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근데 주차 대수가 좀 많은 건 또 장점이고 BRT 정류장과 가깝다라는 거 장점이고 이제 학교가 바로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제 그런 게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입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낙찰된 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새뜸마을 1단지 120 타입이었죠? 8억 4,51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요거 가지고 준해서 한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감정이 좀 싸게 됐어요. 그래서 요 정도 가격을 받았다라고 보고요. 요것도 만약에 감정이 한 12억대 감정이 됐다라고 하면 거의 최저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것도 최저가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요 새뜸마을 12단지 요거는 거의 비슷한 가격에 감정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렇다고 보면 78%. 그러면 70%에서 75% 정도 평수가 크니까 요 정도 선에 낙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정 가격에 한 75%까지 일단 계산기 두드려 보시고 거기서 명도라든지 뭐 일반 비용 조금 공제하고 하면 뭐 최저가 선에 육박해서 낙찰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관리비 같은 거 미납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리소에다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관리비는 뭐 많이 미납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뜸마을 9단지 108타입 경매 물건을 봤고요. 제가 영상 찍은 거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여기 금성백조 이미지 경매 물건은 근저당이 선순위이고 이제 말소기준 권리죠 그게요. 그리고 후순위로 이제 가압류가 있고 그 뒤로 소유권 변동이 있습니다.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옛날에는 이제 앞에 근저당이 없다면 전 소유자 가압류 그런 이제 경매 사건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 경매 사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소유자 가압류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이 물건 현재 2차인데 한 8억 6천대 돼요. 최저 가격이.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유찰될 것으로 판단을 했으나 워낙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조회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저가선에서 경매가 낙찰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12월 1일이긴 한데 지금 날짜가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작업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새뜸마을 이제 9단지죠. 9단지고 저쪽이 12단지인데 금성백조 예미지입니다. 여기 지금 9단지 바로 옆에 있는 이렇게 산책로예요. 지금 이 공원이 형성되어 있죠. 지금 경매 물건도 이 904동입니다. 904동의 경매 물건이고 이렇게 공원이 있어서 바로 뭐 단지 공원이죠. 이건 다 완전히. 현재 경매 나온 거는 108타입입니다. 조회수를 봤더니 조회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원래 유차를 생각을 했는데 낙찰이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903동 옆에, 903동하고 4동 옆에죠. 이런 식으로 공원에나 볼 수 있는 이런 조형물들이 있네요. 산책, 저녁에 잠깐 나와서 산책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넘어온 다리죠, 저쪽이 산책로입니다. 찾길 안 건너고 이 금강까지 갈 수 있는 산책로거든요. 지금 903동, 여기 밑 앞에 904동, 저쪽이 905동입니다. 108타입은 이 등산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101타입과 108타입이 주종인데 108타입이 인기가 꽤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조회수도 많이 나와요. 지금 경매 조회수도. 금성백조 에미지는 세대수는 작아요. 2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차 대수는 1.7대1로 굉장히 넉넉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차 대수는 되게 좋고요. 단지는 작습니다. 그러나 단지는 작아도 옆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공원이 있잖아요. 이게 뭐 다 여기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나무도 많고
주상복합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넓죠. 굉장히. 그리고 커뮤니티도 다 있습니다. 그 관리사무실, 뭐 경무당, 커뮤니티하고 또 12단지랑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여기에서는 저쪽 보면 요 지금 12단지를 건너가면 BRT라는 나성동이거든요. BRT 정류장 한솔동하고 여기 세롬동 BRT 정류장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롬동 상권하고 나성동 상권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이렇게 단지에서 나오면 이렇게 공원이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인기가 굉장히 좋은 동으로 여겨집니다. 903동. 904동이 가장 인기가 좋은 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3동으로 여겨집니다. 단지는 놀이터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군데 있고, 전에 이제 12단지 경매할 때도 보니까 중앙부에 이제 공원이 잘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